2025년 9월 고2 모의고사 30번 지문 내용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요, 사회 갈등이 우리가 있을 때 공감을 처방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제를 나타내면서 내가 하려는 말이 뭔지 얘기를 해주죠. 공감이란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감을 지지하진 않고 오히려 공감은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공감이라는 것은 학자들과 유명인사들에 의해서 널리 칭송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공감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공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람 간 그리고 집단 간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거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공감이 오히려 더 갈등을 악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공감은 되게 좋은 건데,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 이런 거를 설명해줘야 우리가 조금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공감에 부정적 영향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우리가 몰랐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공감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남이랑 공감하려고 하면은 정신적인 피로가 쌓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맨날 남이 이제 힘든 걸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번아웃을 느끼고 계속 그러면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이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맨날 들으니까 이제 지겨운 거죠. 그리고 내 집단에는 강하게 공감하고 외 집단에는 저항하며, 그래서 경쟁적이나 위협적인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쟁 요새 이제 많이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적국 병사가 죽었을 때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린 경쟁적인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러한 고통들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좀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주제를 강조를 하면서요.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이랑 이해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더 많은 공감을 처방하는 것은 역효과일 수 있다. 그래서 종종 역효과를 낸다.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 대 그들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랑 다르거나 낯선 상황에 있는 타인한테 공감하려고 할 때도 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정확히 그 너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순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경험을 정확하게 공감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오해와 좌절을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삶의 어떤 사건들을 똑같은 것들을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공감도 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으로 막 공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공감을 포기하고 다른 도구를 이용하자. 자, 예를 들면 이성적인 연민, 두려움, 분노, 수치심 같은 도덕적 감정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공감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입장에 이제 무조건 맞추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편향적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성적 연민은 이런 거죠. 어떤 살인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그 사람을 연민을 할 수 있어요. 왜, 뭐 어떻게 하다가 얼마나 그 사람이 미웠으면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판사가 그러니까 무죄 이러면 안 되겠죠.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무기징역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조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덕적인 상황에서 이게 맞는 상황이었나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도덕심들에 맞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비평가들은 자, 공감이 피로 편향 오해를 유발을 해서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 연민이나 도덕 감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절입니다. 공감은요, 아주 널리 칭송이 됩니다. 칭찬을 받고 좋다고 얘기하죠. 자, 학자들과
그리고 유명 인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공감 부스터가 아니다. 공감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것도 하나 잡아볼게요. 얼도는 비록 주어가 동사 할지라도 이런 뜻이죠. 얘는 접속사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갖고 있는 despite나 이런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y들리가 우선 이렇게 껴 있어 가지고 이게 조금 놓칠 수 있는데 BPP 형태로 지금 수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능동식으로 prais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not everyone 이거랑 is랑 이렇게 수일치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very 다음에 이제 단수 명사를 쓰죠. are를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공감의 비판론자들은요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공감은 구해주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를요 사람 간 그리고 집단 간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일한 동사이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얘가 준동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that 같은 경우는 명사절의 that이죠. 뒷문장이 삼형식으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인 what을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형용사절인 which도 쓰면 안 되겠죠. 자, 4번 문장입니다. 자, 이러한 비평가들은요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공감은요 좀 지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감은요 여기에 empathy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공감은 초래하고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을요. 자, 혹은 무감각을요. 고통에 대한 무감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에 되시고요. 뒷문장이 이 형식으로 완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what을 쓰면 안 되고 형용사절 which도 쓰면 안 되겠죠. 자, exhausting 하면은 이제 에너지를 빼앗는 이런 뜻인데, 뭐 공감이 에너지를 빼앗기는 건 아니니까, 공감이 지치게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수동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empathy만 생략된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또 이렇게 쓰게 해서 can도 같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형을 쓴 거죠. 지금 read 자리에다가. 왜냐면 empathy는 원래는 단수인데, 그쵸? can 때문에 여기 이렇게 쓴 거라서 reads 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겠고. 자, 4번 문장. 그들은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경향이 있다는 거죠. 공감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여기는 자동사로 쓰였고, 우리의 내 집단에서는, 우리 안쪽의 그룹에서는, 그리고 여기 위가 생략이 된 거죠. tend to까지 생략이 됐을 거예요. 자, 우리는 저항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공감하는 것이에요. 자, 외적인 집단 그룹과는요. 자,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도 we tend to가 생략이 된 거겠죠? 그리고 심지어 즐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고통을요. 그 외적인 집단, 우리 바깥의 집단에 대해서 경쟁적이거나 혹은 위협적인 맥락에 있는 맥락 안에서는 이 사람들의 고통을 즐기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 strongly 같은 경우는 부사죠? 형용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stro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앞에 생략된 걸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왜 원형이 나왔는지는 아시겠죠? We tend to, 그래서 to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resist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거고, 여기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enjoy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겁니다. 6번 문장. 자, 따라서 처방은요, 더 많은 공감의 처방은요, 종종 역효과를 냅니다. 상황에서, 충돌의 또는 갈등의 상황에서. 자, 얘가 prescription 이거랑 이렇게 수일치를 하는 상황이고, 사실 수일치 문제로 틀릴 일은 없겠어요. 다른 거랑 또 수일치를 맞춰보려고 해봤자 empathy니까. 어쨌든 R로 쓰시면 안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유일한 동사이기 때문에 be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보호 자리라서 형용사이기 때문에 부사 형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번 문장. 공감은요, 자, 그들이 주장하기에 공감이라는 건 더 장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을요. 그리고 강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요. 어디 안으로? 우리와 그리고 그들이라는 어떤 사고방식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강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they argue는 지금 삽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뒤에 콤마가 앞뒤에 하나씩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긴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arguing 이렇게 준동사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진짜 동사이기 때문에, 게다가 empathy긴 하지만 얘랑 수일치 맞추려고 하다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can이 있기 때문에 원형으로 써야 되죠. 이렇게 단수형으로 쓰셔도 안 되고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ing 형식으로 이렇게 쓰셔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empathy can이 생략이 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원형으로 쓴 거고, forces도 안 되고 얘랑 수일치 맞추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can이 같이 생략이 돼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forces도 안 되고 준동사로 forcing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삽입 문장이 나와서 까다로울 수 있어서 서술형으로도 조금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심지어 어떤 때도냐면요, 우리가 노력할 때요, 공감하기 위해서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다른 사람들이냐면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죠. 혹은
다른 맥락, 낯선 맥락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랑 다른 맥락과 우리랑 다른 그런 사람들과 공감하려고 할 때도요, 종종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하기에? 정확하게 공감하기에 그들의 경험과 정확하게 공감을 할 수가 없다. 자, 초래하고 야기하면서 뭐를? 더 많은 오해와 그리고 좌절을 초래하고 유발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try to 부정사가 있고 try ing가 있는데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 노력하다. try ing는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 ing 형태를 쓰면은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be unable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be able to 부정사를 이제 반대말이죠. 뭐뭐 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이 자리가 to 부정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부사가 껴 있어 가지고 놓칠 수 있죠. 요렇게 ing 형태로 쓰지 않는 거. 얘는 분사 구문이죠.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cause로 쓰시면 안 되고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지 않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사 구문까지 나와가지고 조금 복잡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공감의 비판론자들은요, 주장을 하는데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우리가요, 포기해야 한다고요. 공감을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적용하고 이용해야 된다고요. 도입해야 된다고. 다른 도구들을요. 추구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조화를, 이건 예를 들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도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성적 연민 혹은 도덕적 감정, 뭐처럼 두려움, 그리고 분노, 그리고 부끄러움과 같은 도덕적 감정, 이런 다른 도구들을 이제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일한 동사기 때문에 arguing이라고 쓰시면 안 될 거고, 명사절의 대절이죠.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와서는 안 되고 형용사절 위치도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employ는 요 앞에 위가 생략이 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we employees라고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employing 이렇게도 쓰시면 안 될 겁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3번 문장을 안 했죠. 너무 짧아서 그냥 넘어갔나 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요거는 삽입이 된 거네요.
삽입이 아니라 이렇게 갖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을 하길 목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시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죠. 공감은요, 만든다고요. 그러한 갈등들을 더 나쁘게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라서 형용사가 들어간 건데 more badly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30번 무관한 문장으로 출제가 되었던 지문입니다. 우리가 공감은 되게 좋은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좀 뒤집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하고 좀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 모두가 지지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자, 같은 말입니다. 인팩트 강조를 하면서 삽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순서 문제, 이제 어떤 지표로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감에 대한 비판론자들이니까 얘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인팩트도 있지만. 자, 그리고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비평가들도 위에서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냐면, 자, 여기에서 뭐냐면 구해주지 않을 건데 그리고 갈등을 악화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 두 개가 탁 이렇게 붙어야지 맞다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두 개가 탁 붙어야지 맞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설명을 한번 해보면, 요거 두 개가 왜 붙어야 되냐면 이걸 얘기하고 이걸 얘기하면은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얘네 둘은 딱 붙는 느낌이 나는데 갈등을 더 악화시키고 나쁜 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모적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소모적이다는 딱 붙기 힘들단 말이죠. 이거 나쁘게 만드니까 나쁜 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두 문장은 뭐가 먼저 올 것인가, 뭐 이렇게 임팩트가 당연히 왔으니까 이렇게 임팩트가 대조할 때는 또 앞에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exhausting 다음에는 다음이 아니고 exhausting 같은 경우는 근데 막 지치는 건데 refreshing 이런 게 나오면 안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이어니까 자, 민감한 뭐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주장한다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내 집단과 외 집단 간에는 이제 공감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잘못된 점이 있는 부분을 얘기할 건데, 요게 원인이 되어서 왜 내 집단이랑 외 집단에는, 내 집단에는 공감하고 외 집단에는 공감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공감을 처방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가 원인이고요. 여기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thus라고 하는 인과의 연결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얘도 삽입으로 나올 수 있고, 순서 문제의 포인트로 얘 인과관계를 두 개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죠. 여기는 당연히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뭐 충돌 상황에서 역효과일 수가 있다,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 beneficial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이익이 되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될 겁니다. 계속 또 그들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한다 이런 게 나오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 대 그들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이 되겠죠. 삽입으로 나올 수 있고 순서 왜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우리랑 다른 사람인데 뭐 similar 이런 거 쓰시면 안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조화를 얻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다가 conflict 이런 걸 쓰시면 안 되겠죠. 순서를 잘 조정해서 대비하셔야 되는 지문 같아요.